자, 오늘 할 거는 퇴적암과 퇴적 구조 할 겁니다. 원래는 여러분 내가 지질 구조까지 다 할 생각이긴 했어. 근데 조금 여유를 좀 둘까 하고요. 말했다시피 공부 열심히 해주셔야 되고 문제풀이 많이 해야 돼. 알겠지? 자, 가장 먼저 할 거는 저번 시간에 마그마 공부하면서 우리 화성암 공부했었죠. 그쵸? 미안합니다. 화성암 공부했었죠. 이번에는 그 다른 종류 중에 하나인 퇴적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퇴적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대충 알고 계실 겁니다. 퇴적이 뭐예요? 쌓인다. 그지? 그래서 퇴적암은 쌓인다가 중요해. 자, 그런데 퇴적암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설명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게 1번 퇴적물이라고 하는 것이 생성이 돼야 됩니다. 오케이? 여러분, 퇴적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부터 이야기할게요. 퇴적물이 생성돼야 돼. 얘들아, 너네가 생각하는 퇴적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충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니? 퇴적물이 뭘까? 쌓이는 물질 같은 것들이야. 그치? 퇴적물을 구성하는 구성 물질일 건데 누구를 기준으로 우리 퇴적물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기존의 암석 조각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암석 조각 같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따가 공부를 하게 되겠지만 생물의 유해 같은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 이 퇴적물이 어떻게 되느냐? 이동해야 돼요. 즉 운반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제가 한꺼번에 아니다. 운반한다라고 이야기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바닷가 간 적 있죠? 네. 바닷가 가면은 백사장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죠? 그 돌멩이들, 그 모래들 파면 아래쪽에 계속 모래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뭐 끝까지 판 건 아니겠지만 적당히 나오긴 나오죠. 그죠? 그럼 걔네들 쌓여 있긴 쌓여 있는 거죠? 그 퇴적암입니까? 아니야. 백사장, 모래사장은 우리가 퇴적암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 그쵸? 그쵸?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다른 색깔로 필기할게요. 속성작용이라고 하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속성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퇴적암이라고 볼 수 없는 거야. 따라서 속성작용을 거친 그 퇴적물들만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것이다? 퇴적물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속성작용은 뭘까요? 아예 모를 거야. 그지? 지금부터 이걸 공부를 해볼 건데, 자, 퇴적물의 생성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속성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림을 설명드려볼게요. 제가 백사장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쵸? 걔네들은 작은 모래알들이 완전 다닥다닥 붙어있게 되면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의 단면이라고 볼 수 있을 거야. 그지? 요거 퇴적암이라고 지금 할 수 있다 그래서 없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자, 그리고 퇴적암들은요, 잘 부서지는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단단한 경우도 있어요. 그쵸?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얘네들이 그냥 가만히 딱 이 상태를 우리의 퇴적암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 왜냐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1번 다져짐 작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땅을 잘 다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냅두는 거예요? 통통통 쳐주는 거예요? 쳐주는 거죠. 통통통 쳐주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이 사이사이에 빈 공간들이 점점 어떻게 되겠어? 사라지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잘 들어봐. 따라서 이 다져짐 작용에서 빈 공간이 좁아진다. 얘들아, 이때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와. 무슨 단어 나오느냐? 결. 발음 굉장히 야물딱지죠? 규결 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교결 작용이 일어나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교결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한 이런 느낌이에요. 입자 사이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을 우리는 교결 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럼 백사장을 막 이렇게 해요. 그럼 다져졌겠죠? 그럼 그 퇴적암이야? 아니야. 왜 아니냐? 단단한 암석의 형태가 아니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암석이라고 할 수 있는 거냐면은 굳어짐 작용이 필요합니다. 중학교 때 실험했던 거. 맞아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굳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건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액체 상태일 때는 그냥 흐물흐물하다가 굳어지면 딱딱하게 암석화되는 거, 진흙이나
그렇죠. 찰흙 같은 것들은 딱딱해지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 사이사이에 무엇이 파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냐? 진흙 같은 것들이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진흙으로 굳어져야 된다. 그것을 우리는 퇴적암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하나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공극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도 해요. 공극이 내가 지금 이야기했던 이뼈 사이의 거리야. 알았지? 요런 건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진 퇴적암들을 우리는 공부를 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로 기억하실 것이 퇴적암의 종류는 뭐 해야 되겠어? 무조건 암기야. 어쩔 수 없어 얘들아. 퇴적암의 종류는 무조건 암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이 퇴적암의 종류들을 간단하게 언급을 하면서 암기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퇴적암의 종류는요, 크게 세 가지의 분류로 하면서 종류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 거야. 첫 번째는요, 이름이 조금 어려워. 쇠설성 퇴적암이라고 합니다. I예요. 쇠설성. 여러분, 쇠설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퇴적암들 대부분 다 쇠설성이에요. 뭐냐면 암석 조각들로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쇠설성 퇴적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겠습니까? 가볼게요. 우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여감이 있어요. 여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쉐일이 있습니다. 아니다, 사암부터 가자. 사암이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쉐일이 있어요. 오케이? 자, 이 세 친구는 무조건적인 암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으로는 가끔 나오는 친구 중에 하나가 이런 친구가 있어요. 응회암이라고 있습니다. 응회암. 자, 여기서 필기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 중요하냐? 여감, 사암, 쉐일로 가면 갈수록 입자의 크기는 점점 작아집니다. 오케이? 입자의 크기는 점점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여감은요, 자갈로 이루어진 친구들이에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 사암 같은 경우는 사가 무슨 사자냐? 모래사자야. 모래알로 이루어진 친구를 보시면 되겠고, 쉐일 같은 경우는 진흙처럼 아주 고운 모래들로 만들어진 것을 쉐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겠죠? 쌤, 그럼 이 응회암은 뭔가요? 자, 이 응회암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화산재로 만들어진 친구예요. 자, 그럼 여러분, 되게 간단한 질문인데, 여러분 만약에 길 가는 길에 땅바닥에 응회암이 있었다는 것은 과거 이 지역에 화산이 폭발했었던 증거이기도 하면서, 두 번째, 그 화산재가 여기에 잘 쌓여 있었겠구나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응염이 상당히 중요할 수도 있다. 하나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공부해야 될 퇴적암의 종류는요, 화학적 퇴적암이라고 합니다. 화학적. 아니, 지구과학에서 갑자기 왜 화학적? 그죠? 얘는 간단해요. 화학적 퇴적암이라고 하는 것은요, 화학 결합으로 만들어진 물질들이다. 그런 암석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화학 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화학 결합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퇴적암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건가? 천천히 한번 공부해 보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친구가 누구냐면은 석회암이에요. 여러분, 석회암은 너무 중요해. 자, 석회암이 왜 중요한지 이야기해 줄게요. 여러분, 석회암은 어떤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CaCO3라고 하는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름이 굉장히 거지 같아. 뭐라고 써 있어? 처트. 얘는 규질이라고 하거든요. 규소 물질들로 만들어진 암석이구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건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암염이라고 합니다. 암염. 알고 있다고요? 네, 당연하죠. 소금이에요. 네시. 네, 아시겠죠? 염화나트륨. 자, 그 다음은 세 번째, 유기적 퇴적암이에요. 얘들아, 요거 별표 하나 쳐줘. 왜 중요한지 말씀드려 볼게요. 유기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퇴적물이라고 하는 것에서
암석 조각도 있지만 생물의 유해도 있다 그랬죠? 맞아요. 이 유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물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생물이 근원이 되는 퇴적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얘가 왜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바로 누가 포함되어 있냐면은 석탄이 있어요. 석탄. 자, 여러분 석탄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지구과학을 앞으로 공부하게 될 건데 조금 나중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라고 하는 그런 지질시대를 공부하게 될 겁니다. 우리 고1 때도 공부를 했죠. 근데 여러분 혹시 스티븐 스필버그의 그 유명한 영화 주라식 파크 뭐라고 읽어요? 쥐라기 공원이라고 하죠. 그럼 고중 신을 나누는 것 중에 더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게 기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야. 쥐라기, 백악기 이런 단어들이 있다는 소리야. 근데 그 중에 고생대에는요. 석탄기라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즉,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모든 석탄은요. 딱 그 시대에 생성되었습니다. 이해됩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석탄과 호주에 있는 석탄과 미국, 중동에 그 어디에 있는 그 석탄은 다 비슷한 시기에 생성되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여기 석탄층이야. 이 석탄층의 나이와 미국에서 여기 석탄이다. 석탄층의 그 나이는 어때요? 비슷해요. 거의 비슷합니다. 이해됩니까? 그죠? 그래서 이 친구는 지질의 나이를 판단하는 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나중에 공부하게 될 거예요. 석탄 주로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은 C, 탄소라고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여기에 또 나오게 되는 게 뭐냐면은 석회암이 나오죠. 여러분 석회암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냐?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조개 껍데기가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여기 또 처트가 있어요. 처트가 있고요. 얘는 규질 생률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다지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얘는 자주 나온 친구는 아니에요. 오케이? 우리가 조금 더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될 친구는 당연히 얘네들과 음회암, 그다음 석회암과 암염, 석탄, 석회암까지 처트가 자주 나오는 친구는 아닙니다만 아예 무시할 친구는 아니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일단 생각을 한번 해봐. 자갈 있지? 자갈은 모래에 비해서 입자의 크기가 어때? 커요. 그럼 일반적으로 자연 상태에서는 자갈의 크기가 큰과 동시에 무게도 어떨 것 같아? 무겁겠죠. 그죠? 따라서 생성 환경입니다. 생성 환경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공부를 했지만 당연히 기억이 안 나실 거라 예상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크고 무거운 자갈이라든지 그런 조금 커다란 암석 덩어리들은 파도나 물살에 의해서 멀리까지 이동할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할까? 그렇지 못해요. 무거우니까 금방 땅 아래로 가라앉아 버릴 거예요. 그래 안 그래? 그래. 그래서 가장 연한 부분에서 어떤 암석이 생성되겠어? 여감이 생성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여감은 뭐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자갈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조금 더 먼 곳에서는 어떤 암석이 생성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삼이 생성될 수 있겠네요. 그쵸? 산은 모래 사자 쓴다 했기 때문에 모래 알갱이들로 구성되어 있는 암석이 될 것이고요. 가장 먼 곳에서 생성될 수 있는 암석이 바로 쉐일이에요. 쉐일은 주로 진흙 성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쉐일층이 있는 곳에서 주로 석유가 많이 나옵니다. 왜?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생물들이 한 번에 확 묻힐 수 있다는 뭐 그런 게 있죠. 근데 정말 아직도 웃긴 게 이 석유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했다고 하죠. 그죠? 정말 신기합니다. 아직까지 몰라요. 근데 일반적으로 쉐일층에서 가장 많은 석유가 발견되고 있긴 하대요. 그거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 여러분 당연하게 이 유기적 퇴적암 중에서 석회암이 발견되는 곳은 연안일까 바닷속 깊숙한 곳일까?
깊숙한 곳일 거고, 그쵸? 석탄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생물이 죽어야 되고 유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주로 식물들이 많이 이렇게 돼요, 석탄은. 왜냐면 고생대 때는 그렇게 많은 생물들이 있기보다는, 그죠? 육상동물, 동물보다는 식물이 조금 더 많았기 때문에 석탄이 발견되는 곳은 아무래도 식물이 많았던 육상 환경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하나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여러분 책에 보시게 되시면 호수, 선상지, 빙하 해가지고 단어가 정말 많이 나와 있을 거야. 알겠니? 지형 이름도 반드시 암기해 주세요. 오케이? 네 번째, 지형 이름입니다. 지형 이름이요. 요거는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니기는 해요. 삼각지다. 여기서 무슨 함 생성되겠어? 요렇게 아주 단적인 죽닥치고 암기만 하는 그런 비일륜적인 문제 나오진 않아요. 오케이? 하지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 지역의 특징은 기억하고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아시겠죠? 여러분, 연안이라고 할게요. 연안이면은 깊숙한 곳이에요. 여기 육지 쪽에 가까운 거예요. 가까운 거죠. 그럼 연안이면은 쉐일이 생성될 수 있어, 없어? 없죠. 이렇게 나올 거라는 소리지. 이해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각각의 지형에 대한 이름들과 특징, 그리고 대략적인 모형 같은 것들을 암기를 해두시는 것이 문제를 풀 때 조금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됐죠? 그리고 아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내용이네요. 말했지? 아주 마지막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는 조금 난이도가 있을 수는 있어요.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제가 좀 쉽게 설명해 볼게요. 5번째, 퇴적 구조예요. 여러분 단어를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퇴적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쌓이는 거죠. 구조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쌓인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야. 쌓인 방법, 쌓인 도구들, 어떤 방식인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사층리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사층리. 자, 여러분 다 필요 없어. 사 빼고 층리라고 하는 게 나왔어. 층리. 여러분 층리가 뭐예요? 1층, 2층, 3층, 4층처럼 구분이 된다는 거죠. 가로로. 그죠? 근데 여러분 앞에 붙어있는 사자는 쉽게 얘기해서 모래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래사. 오케이? 여러분 혹시 있잖아요. 사막에 대한 그런 뮤직비디오 같은 거나 다큐멘터리나 그 영상 보시게 되시면은 사막이 그냥 아무런 줄무늬도 없이 그냥 완전히 평평하게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나요? 울퉁불퉁합니다. 왜 그러죠? 바람 때문에 그래요. 바람 때문에. 어떤 곳이 모래가 조금 쌓이고 어떤 곳은 안 쌓이는 거야. 그게 그 흔적이 그대로 굳어버리면 사층리가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죠?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람에 의해서 모래만 형성되는 건 아니란 소리입니다. 당연히 모래도 있겠지만 물에 의해서, 물결에 의해서도 만들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층리라는 겁니다. 보통 여러분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요. 바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여기 한 층 더 깔린 다음에 여기에 또 하나, 둘, 뭐 이런 식으로 마치 물결 치는 것처럼 혹은 모래가 한쪽으로 이동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게 바로 사층리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케이? 보통 저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요렇게 꺾여 있죠. 꺾인 방향이 바로 물의 방향이라든지 혹은 바람의 방향이에요. 이해됩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 다음 여러분 말씀드렸죠. 생각을 한번 해봐.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게 나이가 많을까 어릴까? 많겠죠. 위로 올라갈수록 나이가 어떻게 되겠어? 어리겠지. 그래서 이 친구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이가 어려질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을 하반, 아래쪽, 위쪽을 상반, 위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게 만약에 뒤집어져 있다면 상하 반전이 이루어진 거네요. 어떻게 하면 상하 반전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지각 변동. 이해되시겠죠? 그쵸? 지진이 발생했다는 거지. 그지? 자, 두 번째로 이야기할 것은 뭐냐면은 연흔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연흔은 이게 먼저 나오네? 점이층리가 있어요. 우와! 이건 뭔지도 모르겠지? 점이층리. 살았니? 죽었니? 살았네.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연안에서 입자의 크기가 커요, 작아요? 커요. 멀어질수록 작아져요. 그죠? 그럼 요거를 단순하게 요렇게 보지 말고 요렇게 잘라볼게요. 수직으로. 가장 깊숙한 곳에 입자의 크기는 커야 돼, 작아야 돼? 커야 돼. 조금 더 위에는 작아야 돼. 그 위에는 더 작겠지. 그쵸? 그러니까 층 2가 아니지. 미안해. 점이층리 같은 경우는 간단합니다. 굵은 입자가 아래, 작은 입자가 위에.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 생각 한번 해봅시다. 그럼 요렇게 입자들이 쌓일 만한 곳은 바닷속 깊숙한 곳이에요? 연안 쪽이에요? 연안 쪽이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 점이층리 같은 경우는 주로 연안에서 주로 발견할 수 있을 만한 퇴적 구조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구조가 보통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가장 아래쪽에 입자의 크기가 조금 더 큰 친구들이 깔려 있고 그 위에 조금 더 작은 친구들이 이렇게 깔려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위에 아주 작은 모래 알갱이들이 쌓여 있는 게 바로 점이층리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끔 가다가 이 위에 또다시 굵은 입자가 쌓여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 이유는 다시 퇴적이 시작했다 보시면 되겠죠. 이해되나요? 그죠?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깊숙한 곳에 가장 아래쪽에 입자의 크기가 어때야 돼? 커야 돼. 따라서 얘도 위로 올라갈수록 비교적 최근에 쌓인 곳이다. 상일 거고 아래쪽일수록 가장 나중에 가장 먼저 쌓인 곳이라고 볼 수 있겠죠. 즉 뒤집어져 있다면 맨 위가 이거 구분해야 되겠다. 미안하다. 지금 얘는 정상적인 상태인 거죠? 그쵸? 근데 맨 위가 입자의 크기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이 조금 더 작고 가장 아래쪽이 제일 입자의 크기가 작으면 무슨 일 발생한 거야? 걔도 지각 변동이 일어난 거죠. 이해됩니까? 요거 하나 파악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사층리보다 점이층리로 파악하는 게 조금 더 쉬워요. 상하 반전은 그치? 자, 그 다음 더 쉬운 게 하나가 있어. 연흔이라고 하는 거야. 자, 이 연흔이 제일 파악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상하 반전, 지각 변동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친구가 바로 이 연흔인데요. 연흔은 물결을 이야기합니다. 물결. 자, 여러분, 물결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려면요. 그리고 그 물결에 의해서 모래나 진흙 같은 게 그대로 남아있으려면은 수심이 깊어야 될까? 수심이 얕아야 될까? 얕아야 돼. 그래서 주로 이 친구도 연안에서 생성된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 호수나 아주 얕은 물에서 묻 부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에서 많이 생성되는 게 연흔이야. 근데 얘들아 너네 파도 같은 거 그리면 보통 어떻게 그려? 이렇게 그리지. 그 흔적 그대로 남는 게 연흔이에요. 이해됩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요렇게. 요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맨 윗부분이 더 얇을 것이고요. 아랫부분이 조금 더 널찍하겠죠. 당연하죠.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어떻게 그래야 되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요거는 뒤집어진 것이다. 반전된 것이다. 지각 변동을 받았다. 이해되나요? 그죠? 당연히 얘도 위로 올라갈수록 위쪽이 상, 아래쪽이 하일 것이다. 이해됩니까? 그죠?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이야기할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연흔과 이 친구, 즉 건열이라고 하는 친구가 가장 많이 나와요. 여러분 저 건자가 뭐냐면은 건조한 거야. 건조해. 그럼 물이 많은 거야? 물이 없는 거야? 물이 없는 거야. 그래서 주로 굉장히 건조한 기후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건조지역. 여러분 혹시 지구온난화에 패하는 그런 다큐멘터리 보면 맨날 논밭 쩍쩍 갈라져 있는 거 본 적 있죠? 그죠? 근데 생각해봐. 그 논밭이
깊숙한 곳에서부터 갈라집니까? 위에서부터 갈라집니까? 위에서부터. 왜? 위쪽이 가장 빨리 마를 거니까. 그지? 가장 빨리 수축할 거고. 그래서 건열은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줄무늬가 생겨요. 이해됩니까? 위에서부터 쪼개지는 거예요. 오케이? 위에서부터 쪼개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좀 있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그럼 당연히 여기도 얘가 위로 올라갈수록 최근에 아래로 내려갈수록 가장 먼저 생성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친구가 뒤집어져 가지고 요렇게 되어 있다면 딱 봐도 어떻게 된 겁니까? 뒤집어진 거다. 지각 변동을 받았다. 상하 반전이 이루어졌다라는 거겠죠. 이해가 되나요? 간단하죠. 그죠? 자,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하실 것은 딱 하나입니다. 맨 아래 내려가시다 보면은 70페이지에 우리나라 최적 지형이 나와 있을 거예요. 아름다운 헬반도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암기하시면 됩니다. 수업 여기까지예요.